잠깐 몇 페이지 펴주시냐면 제가 이걸 잘못 봤어요. 685페이지 보세요. 거기 보시면 신용카드에 해당되는 거는 2,500만원 밑에 보시면 50만원, 30만원, 100만원, 150만원까지만 신용카드죠. 그래서 요거 두 개 빼시면 안 돼요. 밑에 거 두 개. 100만원하고 80만원은 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신용카드는 요게 맞아요. 2172. 제가 잘못 봤어요. 문제를. 저도 답지를 보고 푸는 게 아닌지라 요건 하나 잘못 봤습니다. 그래서 거기 빼실 때 현금 영수증하고 밑에 두 개 다 현금 영수증이잖아요. 그래서 현금 영수증은 신용카드에서 뺄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요게 맞아요. 얼마가 맞아요? 2170이 맞습니다. 그건 제가 잘못 봐서 잘못 뺀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는 이제 다다음 주에 원서 접수 관련된 건데 세무만 보시는 분들은 지장 없어요. 근데 이제 회계하고 세무하고 같이 보셔야 되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리고 별도로 크게 공부할 건 없어요. 왜냐면 제가 잠깐 하나만 설명드리면 전산회계 1급하고 전산세무 2급하고 차이점은 이거밖에 없어요. 이론은 둘 다 15문제 똑같은데 재무회계 몇 개예요? 8개. 원가 몇 개요? 4개. 부가세 몇 개예요? 3개. 그 다음에 전산세무는 이론 15문제 똑같은데 재무 5개, 원가 5개, 부가세 3개, 소득세 2개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실기에서 차이점은 기초정보관리 있죠? 기초정보관리 뭔지 아시죠? 네. 거리쳐 놓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수정했던 거 있죠? 분계. 그 다음에 조회. 요게 있고 그 다음에 전산세무 2급의 실기의 차이점은 부가세하고 원천징수 요게 추가됐잖아요. 그래서 차이점은 요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추후에 전산회계 1급 보셔야 되는 분들은 요거 위주로 연습하시면 돼요. 어차피 이론이나 분계는 누가 더 어려워요? 세무가 더 어려워요. 그래서 세무 공부하면 회계도 되는 거니까 많이 보실 필요는 없고 한 시험 2주 정도 남겨놓고 하루에 하나 정도씩만 푸시면 돼요. 그래서 한 10개 전후만 풀고 시험장 가셔도 충분히 점수대 나옵니다. 왜냐면 세무가 좀 더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주는 요쪽에다 맞추시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왜냐면 세무 2급 따면 얘 없어도 지장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주는 요쪽으로 하시고 요거는 한 시험 한 2주 정도 아니면 한 열흘 정도 남겨놓고 하루에 하나 정도만 풀고 시험장 가셔도 크게 무리는 없어요. 왜냐면 큰 차이가 나는 건 요거밖에 없으니까. 나머지는 오히려 전산 세무가 더 어려워요. 그리고 하나 보여드려야 되는 게 어디 갔냐? 바뀌었어요. 시험이. 뭐가 바뀌었냐면 저희 6월 달에 볼 때까지는 특별시험이라는 게 있었죠. 전산회계 1급. 근데 이제 전산회계 1급 특별시험이 없어져서 전산회계 1급은 3시에 보는 시험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세무하고 회계하고 같이 보시면 세무가 12시 반에 시작해서 2시에 끝나거든요. 그러면 1시간 후에 전산회계 몇 급 보시면 돼요? 1급 보시면 돼요. 그리고 시험장은 똑같은 대로 배정을 해줘요. 그래서 원서 접수하실 때 한 군데로 해서 두 가지를 같이 접수하시면 돼요. 그래서 전산세무 2급이랑 전산회계 1급은 두 가지 다 체크되거든요. 접수하실 때. 그래서 두 개 체크해서 하시면 되고 시간대는 이렇게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전에 전산회계 1급은 이제 없어요. 8월 달부터. 왜냐면 이제 솔직히 얘기해서 학교에서도 거의 코로나 신경 안 쓰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코로나 이전 시험으로 다시 바뀌었어요. 그건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교재는 660.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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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까지 얘기하세요. 아니요. 밑에 보장성 보험료는 안 된다 그랬잖아요. 현금 영수증은 얼마만이요? 100만 원만. 밑에 건 보험료 공제받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딴 건 다 맞는데 요것만 틀린 거예요. 신용카드만 얼마로 하시면 돼요? 2170. 죄송합니다. 문제를 잘못 봤고. 그래서 빨리빨리 풀면은 안 돼요. 그 다음에 교재는 662페이지고요. 프로그램은 저기 982의 금성전자.
그래서 여기 가서 바꾸시면 됩니다. 여기 우측에 회사 있죠? 회사 누르시고 982에 금성전자 하시고 이론 15문제 있어요. 12시 50분까지 시간 드릴 테니까 풀어보십시오. 이론 1번부터 보시면은요. 재무제표 작성과 표시에 대한 설명이죠. 1번 보시면 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주석 맞고요. 그 다음에 계속 기업을 뭐 할 거예요? 존속할 거죠. 그 다음에 3번 중요한 항목은 재무제표의 본문이나 주석의 그 내용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도록 뭐 하셔야 돼요? 네, 통합해서 표시해요? 별도로 표시해요? 별도로 표시하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별도 표시하고, 네, 덜 중요한 것은 뭐 한다고요? 통합한다 그랬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세요. 그 다음에 4번 재무제표가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작성된 경우에는 주석으로 기재한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재고자산 단가 방법. 우리 단가에는 개별, 선입, 그 다음에 후입, 그 다음에 가중평균법에다가 계속기록법 쓰면 뭐라고요? 이동. 여기에다 실지 쓰면요 총평균법. 1번 선입선출법은 기말재고자산이 가장 최근 매입분. 맞습니다. 왜냐면 기말이라는 건 남아있는 거죠. 먼저 들어온 거 먼저 파니까 최근에 거는 뭐예요? 남죠? 그래서 1번 맞아요. 그 다음에 정답은 2번입니다. 항상 개별 나오면 특징 중에 하나가 가장 어때요? 정확해요. 근데 우리 가장 정확한 거는 실무에 적용하기 쉬워요? 불편해요? 불편합니다. 그래서 정답 몇 번이요? 2번. 왜 불편하냐면 정확하게 구한다는 얘기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시간이 오래 걸리면 실무에서 하고 싶어요? 하기 싫어요? 하기 싫죠. 왜요? 우리 집에 가야 되니까.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건 좋은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론상으로는 좋지만 실제 일하시는 분들은 안 좋아요.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은요. 3번 후입선출법은 매출원가가 가장 최근 매입분으로 구입되므로 수익비용의 대응이 선입선출법보다 적절한 거 맞습니다. 그래서 선입선출법 나오면 시험 문제 요걸로도 나와요. 물가 흐름과 어떻다? 일치한다. 네, 그렇게 나오면 선입선출법이고, 그 다음에 후입선출법은 수익비용 대응이 좋아요. 왜냐면 최근에 거 먼저 팔잖아요. 그러면 판매되는 것도 최근 금액, 이 물건값도 언제 거예요? 최근 거. 그러면 수익비용 대응이 좋은 거는 후입입니다. 그 다음에 평균법에는 이동평균하고 뭐요? 총평균. 그래서 정답은 2번. 그 다음에 3번. 다음 중 유형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유형자산은 재화의 생산 용역의 제공, 타인에 대한 임대 또는 자체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물리적 형체가 있는 거 없는 거? 있는 거. 시험 문제 쉽게 내면 이거 갖고 장난쳐요. 네. 이거는 뭐 회계세무 상관없어요. 쉽게 내면은 그냥 유형자산이라고 해놓고 형체가 없다 이렇게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지문 끝까지 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은요. 특정 유형자산을 재평가할 때 해당 자산이 포함되는 유형자산 분류 전체를 재평가한다. 맞아요. 그 다음에 유형자산은 최초에는 취득원가로 측정한다. 맞습니다. 왜냐면 우리 처음에는 사야 되잖아요. 그래야 내게 되니까. 그래서 정답은 4번이세요. 새로운 시설을 개설하는데 소요되는 원가는 유형자산의 원가가 아니고 요건 그냥 비용 처리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요? 4번. 이렇게 나오면 어렵습니다. 이렇게 나오면 대부분 2번 찍어요. 왜냐면 재평가라는 걸 우리가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정답은 4번이에요. 개설하는 데는 아니에요. 설치하는 데면은 맞습니다. 그 다음에 4번은 요거 좀 외워주세요. 변경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몇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정책의 변경하고 추정의 변경. 요거는 좀 추가로 암기를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정책의 변경은 어떤 법을 바꾸는 거고, 감가는 제외고 소급법. 요건 두 줄 갖고 맞출 수 있어요. 그다음에 추정의 변경은 감가나 대손 등이고 전진법. 여기에서 물어본 거는 추정이에요, 정책이에요? 추정이 아닌 거 물어봤죠? 그래서 법 바뀐 거 찾으시면 돼요. 그러면 법 바뀐 건 1번 아니면 몇 번이에요? 4번이죠. 근데 감가상각은 정책의 변경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러면 몇 번만 남아요? 1번만. 그래서 요거는 빨리 외워주세요. 요거 두 줄 가지고 맞추는 문제예요. 그래서 그 부분 잘 좀 기억 좀 해주십시오. 한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출제됩니다. 요즘 들어서. 횟수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세요. 그 다음에 5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자본 항목. 거기 보시면 절세는 자기 주식 500주를 300원에 취득한 후 이중 300주는 주당 400원에 매각하고 나머지 200주는 뭐하였다? 소각하였다. 그래서 분개하면 이렇게 됩니다. 50주를 얼마에 사셨대요? 300원에 사셨대요. 그러면 이렇게 되세요. 500주 곱하기 얼마요? 300원. 그래서 차변에 자기 주식 15만원. 그래서 얘는 자본 조정이에요. 여러분들은 이거 컨트롤 F로 찾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현금 15만원. 그럼 이제 또 이거 물어봐요. 왜 액면 금액 안 써요? 액면 금액 언제만 쓴다 그랬어요? 자본금. 지금 자본금이에요? 자기 주식이에요? 자기 주식이에요. 그래서 액면 금액 쓰시면 안 돼요.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게 왜 액면 금액 안 써요? 이렇게 많이 물어보십니다. 왜 안 쓰냐면 무슨 금 아니니까, 자본금 아니니까. 그 다음에 이중 300주는 주당 400원에 뭐 하셨대요? 매각했대요. 그러면 매각 분계는 이렇게 됩니다. 300주 곱하기 얼마요? 400원. 그러면 12만원. 그래서 현금 12만원. 그 다음에 자기 주식 우리가 살 때는 한 주당 얼마 주고 샀죠? 300원 주고 샀어요. 그래서 300주에 300원이면 9만원 나와요. 그러면 싸게 팔았어요? 비싸게 팔았어요? 비싸게 팔았죠. 비싸게 팔았다. 자기 주식 처분 이익 얼마요? 3만원. 얘는 자본이요. 참고로 지금 보여드리는 분계 못 만들어요, 여러분들. 왜요? 이 분계 우리가 잘 안 하잖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나머지 200주는 뭐 하였다? 소각. 소각에다 밑줄 치세요. 소각 나오면 기억하셔야 되는 거 두 글자. 소각 나오면 감자. 뭐라고요? 감자. 감자가 감소한다. 뭐가요? 자본금.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차변의 자본금. 나머지 200주는 소각했다 그랬는데 우리 자본금은 무슨 가액으로 본다고요? 무슨 가액? 액면가액. 무슨 가액이요? 액면가액. 그래서 200주 곱하기 액면 금액은 얼마예요? 200원이에요. 그러면 얼마요? 4만원. 그 다음에 우리 자기 주식은 얼마 주고 샀었다고요? 300원 주고 샀죠? 그러면 6만원. 그 다음에 소각 나오면 뭐가 나와야 된다고요? 감자. 근데 우리는 6만원 주고 샀는데 얼마밖에 못 줄였죠? 4만원밖에 못 줄였죠. 이익이에요? 손해예요? 손해예요. 감자차 손. 그래서 얘는 자본금. 자기 주식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자본 조정. 그 다음에 감자차손도 자본 조정. 그래서 정답은 4번 기타 포괄. 절대 쉬운 문제 아닙니다. 왜냐면 앞으로 이제 제가 종종 주식 관련된 분계 물어볼 때 있어요. 이론에서. 그러면 분계를 다 적어드리긴 할 건데 절대 자본 분계가 쉬운 자본 분계는 아니에요.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아니면 이렇게 푸는 것도 방법이에요. 이건 이제 찍는 방법이긴 한데 여기 들어와 보실래요? 요거 아니고 왜 얘가 켜지냐? 여기에서 요거 계정 과목 및 무슨 등록이요? 적요 등록 눌러보세요.
그 다음에 여기 왼쪽에 보시면 기타 포괄이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기타 포괄인데 거기에 나와 있는 단어 비슷하게 생긴 것도 없죠. 맞죠? 그렇게 찍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일단 거기 자본금 있잖아요. 주식 나오면 무슨 금하고 연관이 있죠? 자본금. 그래서 얘는 아닌 것 같아. 그 다음에 자본이여금 여기 눌러보시고 그랬더니 여기 자기 주식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그 다음에 자본조정에도 자기 주식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이렇게 보고 찍으면 그래도 조금은 구별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하는 것보다는 조금은 이렇게 보시고 하시면은 구별은 조금 더 잘 되실 겁니다. 근데 원래 제일 좋은 건 이걸 할 수 있으면 제일 좋은데 절대 만만한 분계는 아니에요. 그 다음에 6번 원가 계산 항목이 아닌 것은 정답은 4번입니다. 왜냐면 영업용은 몇 번대예요? 800번대예요. 우리 800번대는 판매비와 뭐요? 관리비. 500번대가 제조 원가. 그래서 정답은 4번. 그 다음에 7번은 제가 계속 이 얘기만 할 겁니다. 누가 중요하다? 실제가 중요하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당초 제조 간접비 예상 금액. 그래서 그 예산은 얼마래요? 150이래요. 그 다음에 몇 시간? 500시간. 그 다음에 현재는 아이고 죄송합니다. 여기 금액인데. 그 다음에 현재가 아니라 실제는 얼마예요? 165만원. 근데 거기에다 밑줄 치세요. 배부 차이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그러면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여기 150만원에 몇 시간이죠? 500시간이죠. 그러면 150만원을 몇 시간으로 나눠요? 500시간으로 나눠요. 그러면 시간당 얼마 나와요? 3,000원. 그 다음에 얘를 요걸로 또 뭐 해줘요? 나눠요. 그러면 550시간 나와요. 몇 시간이요? 550시간. 그래서 정답 몇 번? 3번. 그러니까 이거 물어본 거예요. 뭐 물어보냐면 500시간에 150만원이면 1시간에 얼마다? 3,000원이다. 이 3,000원이 165만원이 되려면 몇 시간이 필요해요? 550시간. 그래서 정답 몇 번이요? 3번. 이제 이런 것들은 솔직히 오래되긴 했지만 저희 학교 다닐 때 수학 문제나 산수 문제 풀 때 공식 잘 만드시는 분들이 조금 더 유리하긴 합니다. 그리고 좋은 방법은 아닌데 모르겠으면 곱하고 나누다 보면 답 나올 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8번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매출 원가. 무슨 원가요? 매출 원가. 일단 거기 보시면은 이거 어려워요. 왜냐면 이건 배운 적 없어요. 우리 이거 배운 적은 있어요. 뭐 배운 적은 있었냐면은 이거 제품이죠. 몸품이에요. 제품. 야, 왜 이래? 비 오더니 말을 안 들어요. 우리 이거 배운 적은 있죠. 제품 계정. 그래서 기초 제품, 단기 제품 무슨 원가? 제조 원가. 팔리면 매출 원가. 남으면 기말 제품. 그래서 초가 67,000원. 말이 55,000원. 그래서 얘를 구해야 돼요. 우리 제품의 뜻이 완성된 겁니다. 뭐예요? 완성된 거. 그러면 요거를 이제 제품의 수량으로 바꿔드리면 여기가 월초 제품. 그 다음에 여기가 판매 제품. 그 다음에 요게 월말 제품. 요게 뭐가 되는 거예요? 완성 제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월초에 몇 개 있었다고요? 500개. 월말에 몇 개 남았죠? 300개. 몇 개 팔았어요? 1000개. 그러면은 올해 몇 개 완성해야 되죠? 800개. 그래서 거기 지문에 보시면 완성된 제품 하나당 얼마래요? 110원이래요. 그래서 800개 곱하기 100 얼마요? 10원. 하면 얼마 나와요?
88,000원 나와요. 이거 배운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응용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문제는. 그 다음에 우리 딴 건 몰라도 이건 아셔야 돼요. 차변과 대변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그래서 66,000원에 88,000원 더하고 55,000원 빼면 얼마 나와요? 10만원 나와요. 그래서 정답 몇 번이요? 3번. 그러니까 요거는 요걸 응용해서 금액을 응용해서 요걸 만들 수 있으셔야 돼요. 왜냐면 우리 이거는 외운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냐면 이런 식으로 잘 안 내서. 그래서 정답은 3번. 일단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은요.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 9번. 다음 중 제조 원가 명세서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가 아닌 것은, 그래서 거기 보시면 정답은 1번이죠. 매출원가. 우리 매출원가는 여기 가면 있잖아요. 어디 가면요? 제품. 그래서 정답은 1번. 그 다음에 10번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네, 착수. 이거는 우리 외웠습니다. 우리 요거 외웠었죠. 제공품 수량. 그래서 기초 제공품 단기 착수량, 완성품 수량, 기말 제공품, 공손품 수량. 그 다음에 보시면 기초 제공품 몇 개예요? 1,500개. 그 다음에 착수량 몇 개예요? 8,500개. 기말은 몇 개예요? 700개. 공손 몇 개예요? 1,300개. 그 다음에 우리 이거는 아셔야 됩니다. 차변과 대변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그러면 여기는 몇 개 돼요? 8,000개 돼요. 그러면 거기 보시면 완성품의 3%가 정상 공손이면 완성품 수량은 10,000개가 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완성품의 몇 프로가 정상이래요? 3%. 그러면 8,000개의 몇 프로요? 3%. 그러면 240개. 그러면 1,300에서 240 빼면 몇 개 돼요? 1,060개 돼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요? 2번.
그다음에 다음 것도 보시면은요. 11번.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에요? 2번. 그리고 요 정도 구할 수 있으면 요거 관련된 10번 관련된 문제는 다 맞추실 수 있어요. 왜냐면 여기에서 숫자만 바뀌지 크게 틀은 안 바뀌더라고요. 보면은. 그 다음에 11번 보시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물어봤죠. 여기 보세요. 이거 모르면 여기 가서 보세요. 여기 부가가치에서 부가가치세 뭐요? 신고서. 그 다음에 신고서 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 왼쪽에 보면 과세표준이라고 있죠. 그러면 여기 1번부터 몇 번까지예요? 9번까지 요 안에 들어가는 게 과세표준입니다. 그래서 거기 처음에 보시면 영세율 있어요? 없어요? 영세율 있잖아요. 그럼 영세율은 과세표준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요. 그래서 과세표준에 일단 200. 그 다음에 우리 납부세액 어떻게 구하죠? 매출세액 마이너스 매입세. 그래서 납부세액 얼마예요? 250.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매출세액은 아직 모르고 매입세액은 거기 보시면 공급가액이 1550인데 그 중에 부가세는 얼마예요? 155만원. 근데 이 중 거래처 선물용 얼마 있죠? 네, 50만원에 5만원 있죠. 그러면 5만원은 불공이니까 포함되어야 돼요? 제외되어야 돼요? 제외되어야 되죠. 그래서 매출세액 마이너스 150 나와요. 여기 계산하시면 얼마 나와요? 150. 그러면은 얼마에서 150 빼면 250 되죠? 400이죠? 얼마예요? 400. 요게 무슨 세액? 매출세액. 그 다음에 이거 아셔야 돼요. 과세표준의 뜻은 공급가액이에요. 무슨 가액이라고요? 공급가액. 그러면 세액이 400이면 공급가액은 얼마죠? 공급가액 얼마? 4천. 그래서 다 더하면 얼마예요? 4,200이에요. 얼마라고요? 4,200. 그래서 정답 몇 번이요? 3번. 그러니까 요거는 좀 이해를 하셔야 맞추실 수 있어요. 근데 요거 비슷한 문제 종종 냅니다. 다음에 12번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등록과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은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 이전이라도 사업자 등록을 뭐 할 수 있다? 신청할 수 있다. 맞아요. 그 다음에 요거 바뀌었습니다. 사업자 등록증 신청일로부터 며칠 이내? 2일 이내로 바뀌었어요. 근데 거기 며칠이에요? 3일. 그래서 정답은 2번. 그 다음에 4번도 좀 잘 봐두세요. 과세사업을 겸용하는 자가 면세사업을 추가할 경우에는 면세사업자 등록 신청을 별도로 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과세에다가 추가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별도로 할 필요는 없다. 근데 4번 같은 경우에는 지문에 잘 안 나와요. 그 다음에 13번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필요경비의 불산입. 필요경비가 비용이에요. 그 다음에 불산입은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 다음에 다음 것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우리 기부금은 됩니다. 그 다음에 나는 안 돼요. 왜냐면 가사경비라는 게 집에서 쓴 거잖아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다음에 벌금, 과료, 과태료도 안 돼요. 왜냐면 이거 원래 내는 거예요? 안 내는 거예요? 안 내는 거죠. 그리고 성급 비용도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성급은 올해 거예요? 내년 거예요? 내년 거예요. 그러면 언제 해줘야 돼요? 내년에. 그래서 정답은 3개예요. 그래서 나하고 다하고 라. 대손금은 인정됩니다. 왜냐하면 대손은 못 받았잖아요.
그 대신 비용 처리는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대손삼각비냐 기타의 대손삼각비냐 그 차이는 있는데 어쨌든 둘 다 비용으로 인정은 해줍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세요. 그 다음에 14번 우리 영세율 그러면 일반적으로 국내 거래예요? 수출 거래예요? 수출이죠. 그래서 정답 4번이에요. 왜냐면 수출업자가 타인의 계상으로 대행 위탁 수출을 하고 받은 수출 대행 수수료 있죠? 이 수출 대행 수수료는 국내 거래예요. 왜냐면 대행업체가 국외에 있어요? 국내에 있어요? 국내에 있죠. 그래서 나 대신 대행만 해주고 요분들은 뭐 받는 거예요? 수수료만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4번. 그 다음에 15번 소득세법상 이자 소득이 아닌 것은 일단 직장공제의 초과반환금 맞고요. 비영업 대금의 이익도 맞아요. 찍을 때 찍더라도 2번은 아닙니다. 왜냐면 거기 이익이라 그 비영업 대금의 이익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래서 아니고 정답은 몇 번이냐면 3번이세요. 거기 보시면 연금저축으로 받으면 연금소득이거든요. 근데 여기는 연금으로 받았어요? 일시금으로 받았어요? 네, 일시금은 여기로 잡혀요. 기타소득. 그래서 기타소득은 일시적이고 우발적이에요. 우리 일시금으로 받는다는 얘기가 한 번에 받고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 한 번 받아요? 계속 받아요? 한 번 받고 끝이죠. 그러면 무슨 소득이 돼버려요? 기타소득이 돼버려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인데 이쪽은 쉽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목표는 이렇게 잡아야 돼요. 어떻게 잡아야 되냐면 재무회계에서는 3문제 이상. 그 다음에 원가회계는 뭐 난이도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 일단 목표는 5개 다 맞추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부가세하고 소득세에서 일단 우리 목표는 2개 이상이거든요. 그러면 요렇게 해서 몇 개를 목표로 잡는 거예요? 10개. 그래서 원가회계 쪽에서 최대한 많이 맞춰야 돼요. 왜냐면 원가회계가 오락가락 하기는 한데 그래도 우리가 어느 정도 준비하면은 4개 전후는 맞출 수 있거든요. 평균적으로. 그래서 일단 목표는 3개, 5개, 2개예요. 찍든 풀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준비는 할 겁니다. 그래서 내일 그 뒤에 있는 거 풀어 볼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